2025년 2월 7일, 오늘도 포토멘토 촬영팀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목적지는 동해 양양 남해항입니다. 많은 사진작가들이 바다의 매력을 담기 위해 다양한 모습을 촬영하는데요. 출발 전에 확인할 것이 있죠. 오늘 기상 상태가 바람이 엄청 세고 파도는 약간 높은 정도의 너울성 파도는 없는 날이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드론을 날리기에는 바람이 좀 셌고 늘 촬영하는 풍경에서 조금 벗어나서 틸팅이라는 촬영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전적 의미로 틸트란 기울다, 경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카메라 렌즈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기울여서 촬영하는 방법인데 이 촬영법은 주로 피사체의 초점을 조절하거나 깊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도착해서 주변 스케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이 워낙 세서 현장 음은 제가 많이 하향 조정해서 바람과 파도 소리는 최소화하면서 녹화를 했습니다. 여기 결이 생겼어. 아우. 후. 후. 주변 스케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메라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주변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피사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중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바람이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배경을 흐리게 하여 피사체가 더 돋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죠. 틸트라는 게. 저는 그 단어보다는 제가 촬영 지도를 할 때 사용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핸드블러라고 합니다. 사진 촬영 시 카메라를 손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하여 의도적으로 흐릿한 효과를 주는 기법입니다. 주로 동적인 느낌을 표현하거나 특정한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 개발한 용어이죠. 셔터 속도는 일반적으로 30분의 1초 이하의 속도가 효과적입니다. 움직임의 방향은 나무는 수직, 바다는 수평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바다의 파도 형태를 보고 리듬감 있게 박자를 맞춰서 수평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 기법의 목적은 창의적인 사진을 만드는 데 유용하고 다양한 스타일과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있어요. 하여 이제 지금서부터 촬영을 하면서 스티컷을 3초 정도씩 멈춰서 보여드릴 텐데요.
어,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뭐 잘 나온 것이든 못 나온 것이든 상관없이 과감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을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찍을 때는 삼각대가 필요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스타일의 움직이면서 촬영을 할 때는 삼각대 없이 들고 촬영해야 다양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 파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막아놨나 봐요. 카메라 촬영 모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 모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현장에서의 응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적절한 촬영 기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창의적으로 접근하려면 기본 모드를 넘어서 다양한 기법, 예를 들어서 장노출, 패닝, 그리고 지금과 같이 틸팅, 핸드블러 그런 활용을 해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정 모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다양한 촬영 모드를 실험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드가 가장 나에게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주변 스케치를 조리개 모드로 움직이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바다의 파도를 좀 리듬감 있게 표현해보고 싶어서 약간의 저속을 이용해서 핸드블러 기법으로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파도가 이날 1.3m 정도 예보가 있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높지가 않아서 너울성 파도가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날이 이렇게 맑은 날, 해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해를 등지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해를 마주보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핸드블러 기법으로 하기에는 필터 없이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럴 때는 농도가 조금 있는 ND 필터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야 셔터 속도 값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밖에서 1시간은 못 버티겠는데 추워서. 네, 지금서부터는 TV 모드, 셔터 속도 우선 모드로 조절을 해서 셔터 속도를 많이 다운 되게끔 촬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70, 200 렌즈를 물려서 촬영을 했는데요. 70, 200 렌즈 같은 경우는 f-스톱이 32까지 조여집니다. 해서 감도를 50으로 낮추고 조리개는 최대한 조여서 촬영을 하면 지금 3분의 1초 정도 또는 0.4초 정도 내외로 오고 가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D 필터를 아무것도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 파도의 백색이 하얗게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서 ND 필터 8 정도를 끼우시거나 CPL 필터를 끼워서 스톱을 약간 낮춘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응용해서 촬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도의 리듬감인데요. 그 파도의 결에 맞춰서 좌측에서 우측 또는 반대로 리듬감 있게 카메라를 살짝씩 흔들어서 블러 효과를 줘야 됩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많이 촬영을 해서 그 중에 내가 생각한 컨셉과 연출에 맞는 컷을 찾아내시는 게 오늘의 촬영 팁입니다. 주제에 맞는 모드를 선택해서 촬영하고 또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촬영 현장에서의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나 조류 사진에서는 고속 모드를 선택해서 정지된 느낌으로 촬영하기도 하고 같은 상황에서 고속이 아닌 저속으로 촬영해 속도감과 긴박함을 느끼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속과 저속의 활용은 본인이 많이 촬영해보고 현장에서 다양하게 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사진 컨셉은 바다의 결입니다. 결이라는 주제로 사진 작품을 촬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결은 연결, 관계 또는 어떤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성인데요.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서로의 연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와 성장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나 성장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무의 성장이나 계절의 변화 등을 통해서 자연의 순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결은 서로의 감정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즈나 표정을 통해 감정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오늘은 자연에서의 파도가 주는 리듬의 결입니다. 오늘의 바다 표현에서 마지막 기법은 다중 노출입니다. 한 장의 사진에 여러 이미지를 겹쳐서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여러 번의 촬영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를 합성해서 독특한 비주얼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어우, 추워. 여기서 이런 걸로 한번 해보세요. 위에 망어는 조리개가 이렇게 50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50으로 떨기고 조리개가 32까지 조여져요. 그러면 필터 없이도 쇼속이 어느 정도 나와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TV 모드로 얘를 이렇게 0.3초나 4분의 1초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를 들고 파도를 당겨서 이제 파도 튀는 거 있죠? 예, 그거를 이렇게 리듬감 있게 이렇게 해서 리듬감 있게 약간씩 이제 비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비틀어 주면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눌고 흐름 타듯이 예, 그러면 좀 약간 회화적인 리듬감 결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파도 뭐 칠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바위를 빼고 그냥 파도가 지금 움직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예, 흔들면서 결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0.3초가 아니라 뭐 4분의 1초 해서 약간 조금 빠르게 움직여도 되고. 장르철식으로 찍기네. 그럼요. 살짝 움직이는 결의 장노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파도에 저런 백색이랑 섞어서 이렇게 결로 추상적인 작품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바다 해안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바다 사진에서 패턴이나 추상적인 작품을 촬영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구도와 프레임입니다. 파도나 모래의 패턴을 활용해서 대칭적인 구도를 잡아보는 것을 대칭과 반복이라고 하죠. 또 바위, 조개, 해초 등 자연적인 요소들이 형성하는 패턴을 찾아서 활용합니다. 자연적인 요소 활용법이죠. 두 번째로 초점 조절입니다.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흐리게 처리하여 추상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크로 렌즈 또는 마크로 촬영법인데요. 작은 요소를 클로즈업해서 세부적인 패턴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노출과 색상입니다. 긴 노출은 파도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담아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ND 필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색상 강조죠. 특정 색상이 두드러지게 나오게 순간을 포착하여 추상적인 느낌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각도인데요. 높은 각도,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바다의 패턴을 촬영해 보세요. 특히 드론이 있으면 드론으로 이용해서 촬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높은 각도가 아니라 다음은 저각도. 수면 가까이에서 촬영하여 물결과 반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작가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가끔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요. 해서 아래 한 5가지 방법 등으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다양한 주제 탐색을 해보세요. 풍경, 인물, 장노출, 별일주 이런 주제로 이제 제가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컨셉 말고 스트리트 포토라든지 접사 그리고 집에서 일상 도구를 이용한 오브제 촬영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것들의 재발견입니다.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일상적인 장면이나 물체를 다시 바라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촬영해 보세요. 매의 눈으로 순간순간 지나치던 거리 등에서 많은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 책이나 영화 감상이 있겠죠. 유명 사진 작가들의 작업을 감상하거나 사진에 관련된 영화를 보는 것도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목표 설정이겠죠.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서 꾸준히 촬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한 장의 사진을 찍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보세요. 자신의 작업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플랫폼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새로운 동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팁들이 여러분 사진 촬영이나 생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시지 말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연습하며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이런 코멘트 없이 영상을 끝내곤 했었는데요. 요즘 봐주시는 구독자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